사실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게임이 맛이 없어요. 정말 1대1로만 정치나 이런 거 아예 없이 두뇌 싸움에만 의존하는 데스매치를 진행을 해서 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분이? 이 사람이? 이 조류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편집자 김진아입니다. 네, 진행을 맡은 김종원이고요. 오늘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저희가 상당히 애정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아, 데블스 플랜이요? 네, 데블스 플랜의 기획사, 제작사인 테오에서 만든 신작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데스게임, 데스매치, 지니어스 류 두뇌 서바이벌 게임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정종현 PD 사단에서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네, 건대현 PD인데 테오 소속이고 그쪽에 있는 출연진분들 많이 끌어왔어요. 더지니어스, 데블스 플랜. 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래서 나온다고 했을 때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니어스 게임 포맷 중에서 후반부에 1대1 대결을 데스매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이제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힌 상태에서 이거 이름부터 데스 게임이고 공개된 출연진이 뭐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이세돌 아니면 전통적 강자인 콩, 홍진호, 홍진호 그런 분들이 막 줄을 리스트업 돼 있으니까 아 이거 재밌겠다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나오자마자 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1대1 끝장 매치라고 그렇게 해놨더라고. 내지컬 끝장 매치. 정말 1대1로만 정치나 이런 거 아예 없이 순전히 두뇌 싸움에만 의존하는 데스매치를 진행을 해서 상금의 주인공을 가리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렇죠. 흔히 우리같이 저희처럼 데스게임 장르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이드컵 열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력 빼면 누가 누가 마스터다. 1황이 존재하시니까 거기 빼면 그죠. 장동민이라는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강한 정치도 잘하시고 네. 게임 피지컬도 뛰어나신 분. 근데 막 이제 순서의 게임 툴로만 보면 누가 누구보다 우위다. 이게 항상 가이드컵으로 나오는데 이건 완전하게 연합이나 티밍 자체가 불가능한 1대1 매치를 연속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정말 둘 중에 누가 더 게임을 잘해서 생존하는가 여기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본론에 앞서서 이게 약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에 당연히 뭐 32강 아니면 16강 이렇게 해서 토너먼트로 해서 왜냐면 1대1 매치니까 그렇죠. 1등한테 상금을 몰아주는 구조인 줄 알았어요.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1,000만 원을 주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금액이잖아요. 1,000만 원은. 일단 저희한테는 그렇죠. 저희한테 그래서 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매번 상금이 누적되는 느낌으로 연승 도전권을 가져가는. 네, 이긴 사람이 처음 이기면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이기면 1,500. 아직 3연승과 4연승 공개가 되지 않았고 5연승을 할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토너먼트 구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출연진 분들 중에 이게 관찰 예능처럼 박상현 캐스터와 장동민 해설위원 그렇죠. 갓께서 이제 관람을 하시면서 관찰 예능처럼 멘트를 치시는데 거기 이제 나오는 박상현 캐스터가 그 개인 사업으로 하시는 게 게임 끝장전이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두 게이머가 나와가지고 이기면 계속 연승을 이어나가는 그 포맷을 테오에서 가져와서 쓰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독특한 포맷이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 보는 포맷이긴 했어요. 정말 좀 신선하긴 했는데 뭐 후술하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1월 28일에 1화랑 2화가 공개가 됐고요. 그렇죠.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3화까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총 12부작이에요.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았죠. 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편당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앞뒤 광고 빼면은 그렇죠. 한 40분 안으로 러닝 타임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실제 RT가 40분인데 뒤에 뭐 넷플릭스는 제작진이나 이런 게 올라오니까 한 10분 정도 뺀다고 치면 30분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치긴 했어요. 근데 지루해요. 먼저 뭐 긍정적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게 뭐 긍정 요소인지 부정 요소인지 모르겠지만 흔히 서바이벌 게임에서 패널들이 붙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솔로 지옥엔 붙겠죠. 아니면 전참시에 붙겠죠. 네. 근데 이번 게임은 굉장히 독특하게 이 데스매치를 해설하는 상황을 구현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언급한 장동민 씨가 실제 플레이어들의 심리 상태나 아니면 그 게임 분석에 대한 본인의 필수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출연진이 2명이다 보니까 인터뷰나 리액션을 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 이제 연출적으로 좀 편리한 선택을 했다. 그 상황을 해설하는 인력을 붙여서 그 연출 흐름을 지루하지 않게 가져가려고 한 것 같다. 이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정치 빠졌잖아요. 아 정치 사실 서바이벌 게임을 보는 하나의 재미 중에 하나긴 해요. 네. 정치라는 파트도. 그렇죠. 두 가지 독립적인 능력이 있다고 치면 정치력과 게임 해석 능력, 게임력이라고 치면 그 중에 정치력을 이격시켜서 순수하게 게임력만으로 플레이어들이 붙을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요건 확실한 장점이긴 그렇죠. 하죠. 그건 확실한 장점이긴 하니까 정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한테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연진으로 넘어가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분이 이 사람이 이 조류가 싶은 분들도 등장했죠. 그래서 사실 1, 2화가 어느 정도 약간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이세돌, 홍진호, 세븐아이를 붙인 것 같고 그죠. 그 뒤로는 약간 좀 대중적인 픽들이 나온 것 같아요. 뭐 펭수. 근데 펭수가 그 데스 게임 장르 팬들에게 대중적인 픽일까요? 아니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뭐 아니면 최근에 유명한 뭐 권성준 셰프, 아 그쵸. 마피자 뭐 씨도 박성훈 배우도 나오고 그죠. 이게 근데 사실 데스 게임 장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출연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묘하게 어울리긴 해요. 네, 그렇죠. 기존 강자들에 대한 갈증과 그런 뉴페이스에 대한 그런 신선함 모두 챙기긴 했다. 일단 구성 면에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멤버로 그냥 일반적인 지니어스나 네. 그 데블스 플랜이 진행됐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이걸로 차라리 데블스 플랜 시즌 3를 찍었으면 더 맛있고 더 재밌었을 것 같다. 펭수가 피해 게임 할 순 없잖아요. 좀 많이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거기 본체분은 무슨 죄예요? 뭐 그렇긴 한데 저는 보면서 사실 재밌다라는 것보다는 아쉬운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본격적으로 아쉬운 얘기로 넘어가서 뭐 그래서 아쉬운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 게임이 맛이 없어요. 게임 자체가 네. 그렇죠. 막 엄청 기발한 게임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냥 단순 암기에 의존할 수 있는 게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첫 번째 기억의 만찬이었나요? 그건 확실히 단순 암기죠. 1라운드 같은 경우는 근데 물론 이제 장동민 해설이 필승법을 제시한 것과 네. 홍진호 선수 플레이어가 실제로 접근했던 방법은 단순 암기를 넘어서 좀 더 전략적인 테크닉이 들어가긴 했었으나 네네. 기본적인 게임 구성 자체가 그런 전략을 다 차치하고 기억만 할 수 있으면 끝나버리는 게임이긴 했죠. 그죠. 그리고 사실 기억의 만찬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성공이 너무 유리한 게임이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런 면에서도 아쉬운 면이 있지만 좀 더 게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암기에만 치중된 느낌이 많아서 두뇌 싸움이라고 하는데 센스 이런 건 전혀 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1화에서는 네. 그 홍진호 씨의 전략 있잖아요. 하나를 붙여서 음. 암기하는 그 카운팅해야 되는 부하를 줄여버리는 네네. 그런 전략을 이세돌 사범께서는 차용하지 못해서 사실상 패배한 거잖아요. 그쵸? 단순 암기력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수도 있죠. 몇백 수를 그 복귀하시는 분인데 그냥 복귀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걸로 따지면 그런 툴을 오히려 게임적인 룰을 활용한 홍진호가 이겼기 때문에 게임 자체는 문제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또 반론을 하시네. 물론 저도 라운드 2, 3 게임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네, 뭐 12장기 좋죠. 그런 게임처럼 조금 더 기발하고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게임을 가지고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더지니어스 게임 때 물론 더지니어스도 표절 12장비 같은 경우는 동물 장기라고 그쵸? 일본 이미 게임 있죠. 앱도 있었다 네. 그랬고 그때 당시 장동민 씨가 연습하면서 랭킹 1위도 오르고 하셨다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은 있긴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대중들이 잘 모르는 게임들을 가져와서 물론 잘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문외한 대중들만 몰랐을 수도 있죠. 가져와서 했기 때문에 더 재밌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조금 너무 짜치지 않나? 근데 짜친다고 하는 게 뭐 지금 게임 구성적인 얘기로 계속해 보면 어쩔 수 없이 포커류 게임의 느낌도 있고 지금 2라운드, 3라운드 같은 경우는 포커류 게임인데 뭔가 좀 가벼워 보이는 것도 있고 운에 그렇죠. 어느 정도 그 다이스나 네. 룰렛적인 운적인 요소들에 의존해야 돼가지고 이게 실제로 게임 취지에 맞게 실력과 상관이 있나 싶은 것들 그런 요소들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프로그램 전체적인 구성부터 좀 아쉽긴 합니다. 패널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서바이벌 장르에 특히 데블스 플랜, 버지니어스 게임의 최대 장점은 그 BGM과 함께 긴장감을 쪼여주는 그 맛이라 생각하거든요. 일렉트로닉 줌이 빡 되면서 그런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되는 타이밍에 해설하고 캐스트로 넘어가요. 그렇죠. 이게
긴장감을 확 죽입니다. 이게 실제로 라이브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보통 이제 스포츠 장면, 중계를 할 때 해설캐스터가 있는 거는 라이브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첨언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아니 뒤에 어차피 다 자막 쳐주고 프로그램 구성 다 이해하는데 갑자기 게임 막 하이라이트로 치닫고 있는데 해설캐스터 중계 나와. 그 PIP가 크로마키로 나오는 것도 좀 짜증이 났어요. 굳이 저런 걸 차용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그게 없었어야지 더 이런 서바이벌 장르의 재미를 더 더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저도 편집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땐 저 방식이 새로운 포맷이고 또 어쩔 수 없이 편집 부담이 줄긴 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아마 가편을 보고 해설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컷만 쳐져 있는 걸 보고 해설을 하실 때 그때 멘트를 잡아주고 연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청자가 보고 이해하기 애매한 부분들을 장동민 씨랑 박상현 캐스터가 말로 해주거든요. 그쵸. 개꿀이죠. 근데 그게 사실 시청자 진입 장벽도 낮출 수도 있고 연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하게. 하지만 새로웠다. 하지만 새로웠다. 오케이. 근데 그 반응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도고 조금 더 장벽을 낮췄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이제 과몰입하고 미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그 태가 좀 안 산다. 깐지가 좀 떨어진다. 그쵸. 몰입감이 죽는다. 아니 실제로 데블스 플랜이나 지니어스 게임도 이렇게 어려운 장면들이 나왔으면 그 뒤에 해설을 해주긴 했어요. 그쵸. 그 성우분이 나와가지고. 성우분이 지금은 나오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후시 인터뷰를 많이 넣었죠. 그쵸. 플레이어들이 이때는 이런 생각으로 플레이했고 네. 전략은 이랬다. 근데 그거를 캐스터 그걸로 줄이니까 조금 긴장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맛이. 이게 더 큰 포맷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 게 지니어스랑 데블스 플래너를 메인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청자들이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2화에 처음 등장한 사람이 갑자기 게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뭐 행동이나 말이나 선택에 대한 라포가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으니 장동민이라는 이제 좀 전능한 플레이어가 해설해 주는 것, 스포츠 중계처럼 해설해 주는 걸 기획하시지 않았나. 거기까지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네요. 네. 하지만 그 일리 있는 게 체감에 확 와닿지는 않는다. 그쵸. 그게 이제 저랑 종원 씨의 공통된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구성도 문제지만 저는 당연히 토너먼트일 줄 알았어요. 그거 그리고 말했다. 1위한테 주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느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고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스매치 최강자를 가리는 거 아니에요? 데스게임 1,000만 원을 걸어라긴 한데 왜 토너먼트가 아니고 굳이 이런 룰을 선택을 했을까? 근데 이거 사실 이 갈증 있잖아요. 저 당연히 스포가 포함되어 있는데 홍진호 씨가 연승 도전했으면 모두가 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쭉 연승 도전했으면 이런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건데 홍진호 씨가 2라운드 만에 이제 연승 도전을 포기하시면서 네, 상금을 슈킹이 갔죠. 그래서 홍진호보다 잘하는 사람 홍진호가 최강자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로그램만 봤을 때는 진짜 누가 최강자인지 가리는구나 생각하는데 까고 보니까 그냥 단순 1대1 매치라서 옛날에 더지니어스 외전으로 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단순 1대1 매치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즉시 떠나주십시오. 전 그게 제일 짜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차라리 토너먼트로 해서 지금 출연자가 뭐 한 몇 분 안 돼서 그런가 차라리 그럼 8명으로 해서 8강으로 하든 8강으로만 해도 게임이 그야 격수적으로 늘어나긴 하네요. 그리고 그 출연자분들 스케줄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잖아. 넷플릭스 돈 많잖아. 8명을 어떻게 모아? 그럴 거면 데블스 플랜을 찍지. 근데 두 게임하고 1,500 받아가는 홍진호는 정말 대단하네요. 그 외에 별도로 출연료를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진호 씨 그 지니어스 출연 안 하셨던 3에서도 게스트로 나와서도 상금 다 따가셨거든요.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할 거면 좀 시청자들의 이런 호기심이나 이런 거를 해소해 주려고 했으면 차라리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진짜 1위한테만 상금 1억을 딱 몰아주든가 깔끔하게 그러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방송 외부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테오에서 이미 데블스 플랜 시즌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 휴지기에 그 데스게임 장르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서브 콘텐츠 느낌으로 기획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데블스 플랜이 좀 그립긴 하네요. 제가 시즌2에 데블스 플랜 물론 데블스 플랜이라는 포맷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나왔던 이 몇몇 출연자, 두세 명의 출연자의 태도나 행실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물론 그 종원 씨가 하는 이야기의 연장선이지만 포맷 자체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고 동의한 게 있잖아요. 피스의 의존도라든가 뭐 히든 미션 자체가
우승을 결정해 버린다. 아쉬움은 있었죠. 근데 뭐 이게 3에선 개선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네네네. 뭐 그런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나왔으면 좋겠었거든요. 데블스 플랜 3가. 음.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이게 들어오면서 조금의 이런 갈증을 해소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갈증이 더 납니다. 지금 목이 매우 말라요. 그럼 이 제작사 태호 입장에서는 옳게 된 마케팅 아닌가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현재 화제성도 가져가면서 후방도 빡 쳐주는. 아 현재 화제성은 좀 못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아쉽긴 해요. 사실 출연자들 면면으로만 보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인기가 많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토너먼트로 했으면 이러지 않았다니까. 지금 뭐 유명한 권성준 아니면 뭐 박성우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렇네요. 네. 이거를 펭수 이제 겨우 한번 나왔죠? 예. 그러니까 초반에 나왔던 이세돌이나 홍진호는 서바이벌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사람이지 일반 대중들은 몰라요. 걔 누군데? 이세돌은 알죠. 홍진호도 알죠. 홍진호도 알려나? 그래서 둘이 1라운드가 아니었을까요? 알긴 아는데 솔직히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면 서바이벌 게임에 안 봐. 그 정도 사람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장원영이 나왔어 봐. 그럼 장원영 팬도 볼 거 아니야. 아니 장원영은 나온 적이 없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8강으로 했으면 이 사람들 다 1화나 2화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다 어쨌든. 그쵸. 모든 사람들이 출연진들이. 근데 포맷상 이게 1대1 대결의 나열이니까 뭐 8강을 같은 게임으로 해서 1대1대1을 붙인 게 아니었으면 다 교차돼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1화부터 8화까지 똑같이 두 명 나왔겠죠. 아 그렇게? 그러면 정말 너네 편집 못하는 거다. 아니야. 그 편집이 어떻게 돼? 같은 게임을 내 팀이 하는 걸 어떻게 40분 안에 집어넣어? 이게 안 된다니까? 너 편집이 X로 보여? 하라고! 해달라고! 그러면 확실히 더 재밌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8강 같은 게임, 4강 같은 게임. 그쵸. 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게임 개수도 사실 줄어들긴 하거든요. 뭐 하다못해 8강의 게임이 다 다를 수는 있어도 사람마다 그 공정성에 유불리가 있진 않으니까. 아니죠. 오히려 공정하려면 8강이 같은 게임으로 가야죠. 그런가? 그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치. 모두 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는 게 공정성이잖아. 아니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1대1이잖아. 근데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다른 걸 주면 그게 왜 공정해? 오케이. 인정. 너무 이거 공산주의식 공정 아닌가 근데? 난 잘 모르겠네. 네. 여하튼 차라리 저는 확실히 토너먼트 형식으로 가는 게 더 재밌었을 것 같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걸 알지만 이게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동의는 해요. 그리고 뭐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빠른 화면으로 넘기면서 통편집. 아니 안 나오고 막. 그냥 했다 정도만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서바이벌이니까 1등이 누굴까에 대한 게 가장 큰 스포일러이자 궁금증이고. 그죠. 그걸 보는 게 이제 짜릿함과 도파민을 가져다 주는 건데. 이건 1등이 없으니까. 그게 참 아쉽긴 하네요. 그거죠. 매 회차마다 누가 살아남았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되는데 2화 만에 홍진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팍 아웃 그렇죠. 해버리셔서 그래서 저는 조금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뭐 시청 시간이나 넷플릭스에서 아니면 순위나 이런 화제성 등을 고려해도 기존의 태호에서 내왔던 다양한 컨텐츠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뭔가 조금 가벼운 느낌도 있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출연료는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면? 상금이요? 네. 회당 1,000만 원을 태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이 이기잖아요. 그 사람이 떠난다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회당 1,000만 원이에요. 그게 큰 돈이 아니에요. 제작비에 있어서 그 정도 급의 연예인들을 부르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역시 연예인 걱정은 내가 할 게 아니다. 내 걱정이나 하자. 마지막에 좀 뼈를 맞았네요. 아무튼간에 저는 이거 리뷰하고 더 볼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봐야죠. 리뷰할 거면? 리뷰할 건 봐야죠. 아무튼 앞으로 나온 게임들이 지금 나왔던 게임들보다 좀 더 매력적이고 재밌는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보면서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막 일반인이지만 이런 걸 보면 뭔가 게임에 대한 욕구가 확 올라오긴 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하고 싶. 내가 해도 쟤보다 잘하겠다. 도박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뭐 12장기라도 하고 싶다. 네. 뭐 아니면 포커라도 친구들이랑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욕구는 확 들긴 했었거든요. 혹시 시청자분 중에 나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드려서 이기면 제가 얼마까지가 그러니까 너 메일이 어떻게 되나? 이기면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은 얘가 정할 거고요. 그럼 내가 정하고 내가 신청한다면 안 돼. 한번 많이 저에게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진지하고요. 제가 왜 진지한데? 연출은 누가 하는데? 연출은 연출자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편집은 누가 하는데? 네, 여하튼 오늘 또
데블스 플랜에 이어서 데스 게임 1,000만 원을 걸어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 뭐 요새도 데빌스 플랜 이외에도 뭐 PA 게임이나 그런 프랜차이즈화된 데스 게임 장르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예전보다 볼거리가 많아져서 기다리는 게 심심하진 않은데 최근에 빠니보틀 씨가 기획한 네. 우리 대학교 선배님께서 기획하신 그렇죠. 대단합니다. 뭐 단편 데스 게임 장르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보면서 또 우리가 리뷰도 하고 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게임도 해보고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출연해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날이 올까요?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데스게임 1,000만 원을 걸어라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ay